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인생 이야기 시간입니다. 일본인 절반 이상이 조론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도 지금 현재 그 비혼이라는 그 비혼주의자들도 많이 늘고 있고, 또 비혼모, 그 다음에 비출산, 이런 것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보면은 가족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들이 많이 있죠. 억압,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전통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제, 억압에 대한 충돌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지금도 보면은 뭐 설날에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시댁에서 오라 그랬다고 시댁 신고해 주세요, 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도 만들었는데 웃픈 현실이죠. 아주 웃기지만 슬픈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시월드, 처월드, 뭐 시댁과 처댁, 집안 간의 결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둘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제 가족이죠, 주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 2000년대 초반에 한 그 연예인 부부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는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혼에 대한 굉장히 뭐 전과처럼, 범죄처럼 그렇게 취급받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TV 보면은 뭐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도 있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어떤 변호사를 만났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막 웃었거든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혼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변호사? 뭐 이러면서 제가 참 변호사처럼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광고가, 이혼 변호사 광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 그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일본에서 이제 조론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결혼을 졸업하는 거죠.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별거를 한다든지 주거지를 따로 해서 남은 제2의 인생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조론하면서 합의를 하는 거죠. 어디까지 합의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뭐 재산 분할도 하고 그러면서 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도 곧 이제 이 바람이 불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도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저도 해외 활동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봤던 것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구나. 그게 굉장히 저한테도 좀 신기하게 보여졌고, 그 다음에 비혼, 비출산, 비혼모, 뭐 이런 용어들이 좀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3명이 결혼하면 1명이 이혼을 했는데, 이제는 2명이 결혼하면 1명이 이혼하는 이러한 시대가 됐고, 전에는 36살이 평균 이혼 연령이었는데 이제는 48세가 평균 이혼 연령. 황혼 이혼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황혼 이혼이 많아지는 거죠. 뭐 90세,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혼에 이대로 내가 90세까지 살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자녀 뒷바라지, 또 남편 뒷바라지 이렇게 하면서 참고 살았는데, 이제 자녀를 다 키우고 나니까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 이제 마지막 인생에 대한 자신의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 절반이 조론에 찬성하고 있는데, 아마 한국도 조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따로 살게 되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뭐 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준비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제도가 바뀌죠. 그래서 결혼 제도가 이제는 혈연 중심의 결혼 제도가 아니라 이제 생활 동반자법 같은 것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겁니다. 독거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독거노인으로 살면서 자녀들을 잘 못 보는데 차라리 생활 동반자들을 가족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가족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가족으로서의 혜택을 받는 거죠. 뭐 정부 가족수당 지원이라든지 급하게 아플 때 수술 동의라든지 또 시신을 인계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뭐 각종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세금 공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새로운 제도가 오기 때문에 더욱더 조론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혼이 지금 2명 중 1명이 이혼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혼에 대한 인식,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이혼하면은 뭐 사과 방송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리고 사람 손가락질을 하고 조선시대에 뭐 칠거지약, 예? 그래서 이혼을 아주 죄악시했던 거죠. 그런 문화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지금 뭐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혼 또 뭐 비혼, 네? 결혼하지 않는 거죠. 예? 또 비혼모, 예? 결혼하지 않고 인공 수정을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는 거죠. 또 비출산, 그래서 결혼을 하되 아이를 안 낳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는 존속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 동반자법이 통과되는 즉시 이제 한국인들도 전통적인 결혼 제도보다도 유럽 국가들처럼 거의 90% 이상이 생활 동반자법으로 동반자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도 준비해야 돼요. 이제 뭐 이혼, 네, 결혼, 이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이 결혼이 힘들겠죠.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육권, 양육비 지원도 해야 되고, 친권, 네? 또 법정 대리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야 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자녀가 다 성인이 되면은 이제 조론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혼이나 조론이나 재산 분할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뭐 30대, 40대에 이혼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예, 친권, 예,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결혼에 대한 거부가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론 바람이 한국도 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내가 나답게 살고 싶다, 여기에 서로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정서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헤어지면서 가끔 만나면서 그러면서 서로의 인생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다가 뭐 또 이혼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결혼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뭐 함께 생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런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인들도 이제 뭐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다 키워놓고 50대, 뭐 40대 후반에 이제 남은 또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이혼 사유의
가장 많은 게 성격 차이라고 그래요. 성격 차이. 그래 저렇게 성격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같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또 다시 50년을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론에 합의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 거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당연히 자녀를 내가 키웠기 때문에 자녀가 당연히 자신을 부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하지만 자녀들의 생각을 보면은 23%, 4% 정도만 부모에 대한 부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거의 절반 가까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자녀가 왜 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노년층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대의 변화를 빨리 인식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한국도 급속도로 빠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냥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이혼 통보라든지 졸혼 통보 같은 거 받으면은 굉장히 절망에 빠질 수가 있는, 하지만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 제2의 인생을 나답게 사는 그러한 설계,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